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지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약간 마이웨이가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딱 봐도 이제 늘상 듣는 말로 그냥 얼버무리면 구체적인 그렇게 PM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. 프로젝트 흔들리는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. 근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안녕하세요, 미스터 디벨로입니다. 대표님, 혹시 개발 프로젝트가 망하는 이유가 기술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겪어온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봐도 기술 문제로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저는 딱 하나로 생각하거든요. 이제 바로 PM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선택을 만나느냐. 그래서 오늘은 PM이 왜 필요한지랑 PM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어떤 순서로 무너지는지, 잘하는 PM과 못하는 PM의 이 만드는 결과의 차이가 뭔지, 의뢰 전에 개발사에 PM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개발 의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. 먼저 이 PM이라는 걸 말하기 전에 이제 PM이랑 이제 개발팀장이랑 단어에 대한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개발팀장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방향 결정이나 너 이거 해, 뭐 해 이런 식으로 업무 배분해 주는 거, 그리고 코드의 품질을 관리해 주는 거,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PM은 달라요.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다 봐야 돼요. 클라이언트와의 관계, 일정 관리, 내부 팀 조율, 요구사항 필터링 등등 개발 안에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용어는 포지션이지.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그런 포지션입니다.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를 할 때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다 쳐내야 되는 거고, 팀원들한테는 일정 못 맞추면 안 된다라고 막 압박을 계속 주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양쪽 다 결국에는 PM한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소리 듣고 불만이 생기는 구조예요.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은 잘 굴러가고 있다.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그럼 PM이 없으면 그 역할을 누가 하나요, 그러면? PM이 없으면 그 역할을 아무도 안 하죠. 선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문제의 시작입니다.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다 이제 각자 자기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. 기획자는 기획자 편한 대로, 개발자는 뭐 자기 편한 대로,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요구사항 막 쏟아내고. 그러니까 이제 배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. 그럼 PM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순서가 있어요. 일단은 PM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일정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각각 기획은 언제까지부터 끝내야 되고, 디자인 언제까지, 무조건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기획자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, 디자이너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 나중에 그냥 개발자들만 죽어나는 그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계속 추가하죠.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막을 사람이 따로 없어요. 총대를 메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별로 다들 하기 싫어하니까,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기획자는 그냥 말한 그대로 다 넣어주는 거죠. 그럼 요구사항이 계속 쌓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부팀이 자기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. 방향을 맞춰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냥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막 다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배가 감정적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.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일정을 그냥 못 맞추죠. 절대 못 맞추고,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정 못 맞추고 프로덕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소송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럼 PM이 잘하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달라요? 그 안정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되게 나이스하게 끝내요. 처음에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살짝 공격적으로 막 어떤 거 원하세요 막 얘기해달라고 막 하고, 그 요구사항이 다 모이고 기획이 끝났을 때는 더 나이스하게 되는 것 같고, 근데 중간에 당연히 난항은 있어요. 예상치 못한 뭐 이슈,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요청 막 변경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뭐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폭풍우가 올 때도 있지만, 잘하는 선장, 잘하는 PM이 이제 키를 잡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가야 돼 이러면서 막 가는 거죠. 웬만한 요구사항들을 다 쳐낼 수는 없어요, 절대로.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고 팀원들의 기분도 맞춰가면서 데려가는 게 잘하는 PM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PM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나요? 일단 일정에 굉장히 예민하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긴급회의든 뭐든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조정을 하던, 아니면 기능을 빼던, 아니면 내부 인원들을 녹여내던, 요게 필요하고,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필터링을 합니다. 그래서 다 받아주지 절대 않고요. 그렇다고 해서 다 잘라내지도 절대 않죠.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핵심이 뭔지 파악하고, 요거를 그렇게 원하시면은 오케이 알겠다, 이 부분은 조금 양보를 해달라,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안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잘하는 PM의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. 딜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알짤 딱갈센? 네, 맞아요. 눈치가 엄청 빨라야 되는 그런 포지션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가 사실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내부 팀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약간의 그런 긴장도를 줘가지고 못하면 좀 뭐라고 하기도 하고, 일정 못 맞출 것 같으면은 야근도 하면서, 제가 보통 늦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면은 확실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.
그럼 PM으로서 좀 효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하우가 혹시 있나요?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화가 안 났는데 화난 척 할 때가 되게 많아요. 딱 봐도 보이거든요. 이 작업물만 봐도 여기서 디테일을 더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긴다? 그리고 불쑥불쑥 저도 테스트를 막 해보니까 이제 했는데 개판이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화나지. 개판이면 화나지. 개판이면 화나지. 개판이 아니어도 일부러 좀 그럴 때도 있다 이거 같아요. 왜냐면 이제 PM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발언권인데 발언권이 그냥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우리가 가져간 작업물들을 보여줄 때 클라이언트가 여기 그래도 역시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잘 하는구나가 딱 생기는데 발언권이 없으면 클라이언트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돼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? 다 들어주면 내부 인원들이 높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내부 인원들이 저를 싫어하겠죠.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 발언권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내부 팀원들한테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무조건 깔끔하게 끝난다.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양쪽의 발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개발 의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PM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전에 확인을 어떻게 좀 할까요? 딱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프로젝트에 PM이 있나요? PM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? 이렇게요. 대답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제 PM이 있는 거고 딱 봐도 이제 늘상 듣는 말로 그냥 얼버무리면 구체적인 그렇게 PM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. 개발팀장이 같이 PM을 해요. 요거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개발팀장은 개발 쪽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PM은 딱 그 PM으로서의 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PM이 있으면 제일 좋고 기획도 하면서 PM도 한다, 뭐 개발도 하면서 PM도 한다 이러면은 생각을 더 깊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? 두 번째는 WBS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. WBS라는 게 이제 일정 관리표라고 하는 거거든요. 전체 프로젝트가 어떤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정리하는 문서예요. 제대로 된 PM이 있는 개발사라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드릴게요 하면은 이게 PM에 좀 그런 프로세스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. 아니면 껍데기뿐이 PM이구나. 그렇죠. 그럼 지금 현재 최전선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지금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님들한테는 뭘 먼저 점검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프로젝트 흔들리는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. 근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내가 진짜 원했던 서비스의 핵심이 맞는지. 그 핵심이 흔들리면은 프로젝트가 아예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가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상 그 프로젝트는 잘 되기가 힘든 거죠. 이도저도 아닌 프로젝트가 나올 확률이 높죠. 내 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시작을 했다? 잘 될 수가 있나요? 네, 오늘 PM 이야기를 좀 다 해드렸는데요. 핵심만 좀 정리하겠습니다. 프로젝트는 기술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. PM이 없으면 망합니다. PM은 클라이언트도 욕먹고 팀원한테도 욕먹는 그런 포지션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지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약간 마이웨이가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PM 있는지 혹은 뭐 WBS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PM도 있고요. 아마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99% 확률로 저랑 할 거예요. 그렇죠. 네, 저랑 하고 WBS도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